생물 다양성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생물이 다양한 거잖아. 네. 자, 그래서 오늘부터 배울 게 생명과학, 생물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생물에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식물을 좀 데리고 왔어. 네. 자, A라는 가라는 숲이 있고요. 나라는 숲이 있습니다. 두 숲은 누가 더 어느 숲이 생물이 다양하게 있나요? 가 맞아? 가. 왜 그렇게 생각하죠? 다른 종들이 많다? 네. 종이 왜 있어? 이걸 A라고 하죠. A도 있고요. B도 있고요. C도 있고 얘랑 얘 같은 거 아니야? 다른 거? 다른 거야? E도 있네? 대박.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 똑같은 거고. 같은 거네요. 종이 몇 종류 있어? 5종 있네. 여기는 A, A, B, C, 얘는 B, 3개. 얘는 뭐야? C. 2잖아, 2. E. 세 종밖에 없네요. 그죠? 아, 종수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생물 다양성은 얘가 더 큰 거 맞네요. 그죠? 이걸 생물 다양성, 종수, 종의 수야. 종의 수가 더 많은 쪽이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뭐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 있긴 한데, 얘는 A, B, C, D가 골고루, 아주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면 얘는 뭐에 치중되어 있냐? A가 제일 많죠? A가 엄청 많잖아? A만 많고 딴 건 조금밖에 없죠? 이럴 경우에도 생물 다양성이 낮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지가 못해. 만약에 여기에도 쟤처럼 5종이 있다 하더라도, 혹시 5종이 있다 하더라도 막 한쪽으로 하나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면 다양성이 높지 못하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심지어 하나에 치우쳐져 있을 뿐더러 종수도 부족하지. 그러므로 생물 다양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생물 다양성을 따질 때 그럼 종의 수만 따지면 됩니까? 그렇지는 또 않아요.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야 돼. 종의 수를 이제 종다양성이라고 표현해요.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표현합니다. 종다양성이 높으면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쌤이 다른 교재의 그림을 좀 보여줄게요. 네. 이게 그림으로 인식하기. 저도 조금인데 누구신데? 고1 교재인데. 고1이요? 아니요, 그림만 봐, 그림에 이게 훨씬 더 잘 나와서. 너무 좀 불친절하게 돼 있어서 얘는 불친절한 교재예요. 조금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아니에요. 헷갈려 이름이 최시름이 써져 있어. 최시름이라고 불렀어. 최시름. 이게 뭐노? 이게 뭐래? 자, 봐봐. 두 번째 그림입니다. 골팽이. 골팽이? 뭐야, 달팽이. 골팽이. 골팽이 시켰지? 골뱅이 달팽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게 시켰지? 골뱅이. 과자처럼 생겼다.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선명하죠? 아니요. 낫지 않아? 아니요. 난데 왜? 날기가. 골팽이 보이죠? 골팽이. 자, 근데 무늬 모양이 완전 똑같진 않죠? 네. 봐봐. 얘는 첫 번째 문제. 얘는 몇 종입니까? 무쇠가 안 아니. 무쇠가 많잖아요. 종이 많다고? 땡. 종이 똑같아요. 똑같다. 무슨 종? 몇 종? 한 종. 저 같은, 봐봐. 터키 달팽이라고 써있잖아. 같은 터키 달팽이들이야, 다. 한 종이라고. 우리, 물 좀 마시고 와서. 맞다.
귀 잡고 있다고? 내 TV? 아, 넌 TV로 뭐. 우리 시작하자마자 쉬는 시간 1분. 그럼 저 엄마한테 톡 좀 보내도 돼요? 그 왜? 카드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배트맨 TV도 있어요. 배트맨 TV. 안 갖고 오면 어떡해. 이게 배트맨, 아니, 뭐야, 배트맨. 톡하면 어머니가 오시잖아. 저요? 카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야, 그래? 아니야. 찾아서 다음 주에 갖고 와. 급한 거. 버스 중계 A. 악기. 어디 있어? 잠시 기다립시다. 어디 있어? 빨리 찾아야 돼. 여기 있다. 찾았다. 속으로 찾아줄래요? 속으로 찾아줄래요? 소금이 선발. 진짜 보는데요? 쉬는 시간이에요? 1분. 뭐야? 중에 하다 보니까. 시작했어? 아니, 지금 그, 라인업? 라커룸에 있어요. 라커랑. 라커룸 밖에서 좀 기다리는 헤리케인을 집중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카메라를. 오, 왜 되고 있어? 어서와. 좋아. 생명과학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가 있어.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은 처음이지. 인생은 처음이고. 나도 한 번밖에 못 봤어. 계속 보고 싶은데. 선배 보고 싶은데 우리 할 건 해야죠. 먼저 가보세요. 자, 같은 다시 한 종이야. 한 종의 터키 달팽이가 있는데 이 달팽이들 보니까 완전 다 똑같게 생긴 건 아니란 말이야. 그치? 이럴 때는 뭐가 다르다고 표현한다? 유전자가 다르다라고 표현합니다. 유전자가 되게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도 이건 여기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야. 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표현해. 유전자가 다양하더라도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떨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하냐면 이 그림 봐봐.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림은 열대우림인데 그냥 숲, 정글 같은 곳이고 여기는 갯벌은 좀 보이죠? 여기는 습지입니다. 습지. 여기가 생물 다양성이 되게 높은 곳이야. 왜냐하면 물도 있고 땅도 있죠. 여기는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건 왜냐하면 물도 있고 땅도 있으면 물에 사는 생물하고 땅에 사는 생물이 여기 공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마찬가지죠. 물과 땅이 교차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는 물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열대우림이라는 게 우자가 비우자거든.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물이 충분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물도 충분한데 숨을 수 있는 또는 먹을 수 있는 식물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열대우림이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아요. 열대우림의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습니다. 갯벌이나 습지도 높은 편이에요. 뭐 어디보다는 사막! 이런 사막에 생물이 많이 살지 않겠죠? 네. 자, 그런 데보다는 훨씬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고 있는 장소, 사는 장소가 이런 특별한 장소일 때 훨씬 생물 다양성이 커지죠? 이 살고 있는 장소를, 이 장소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소가 다양하면 생물도 다양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는 건 종 다양성이 높을 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때,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 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세 가지가 다 만족되면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게 되겠죠? 자, 그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이 책도 다시 갖다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괜찮아.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생물 다양성의 세 범주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유전자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되었을 때 우리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럼 아까 토끼 달팽이처럼 아니 왜 이렇게 유전자가 다양해졌을까? 또는 생물이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생물이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멸종됐잖아. 공룡도 멸종되고 막 그랬잖아. 근데 멸종이 하나가 되면은 새로운 게 2개 생겨. 2개 멸종되면 4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이 죽으면 다른 생물들이 더 많은, 더 다양한 생물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고생대, 중생대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 지질시대보다 현재가 생물 다양성이 훨씬 높은 편이에요. 물론 사람의 이제 뭐 환경 오염을 시킨다던가 다 잡아먹는다던가 해서 이제 막 그 생물 다양성이 좀 낮아지는 경향성은 있지만 아주 오래전의 녀석들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높은 상태의 생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이 왜 이렇게 생물이 다양해졌냐라는 걸 지금부터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통해 보시죠. 자, 이거 안녕. 그림이야. 이거 시험실에서 봤는데. 됐어. 유튜브에서. 생물이 다양해진 과정입니다. 자, 지금 나무 위에 먹을 게 있죠? 나무 위에 먹을 게 있고, 이 아래쪽은 먹을 게 부족합니다. 얘는 배고파 그러고 있고, 얘는 키가 큰 선인장을 먹을 수 있지 그러고 있죠. 얘 둘이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같은 종이죠. 같은 종인데 이 자식은 목이 짧고요. 왜 이렇게 감정이입됐어 나 지금. 얘는 목이 짧고요. 얘는 목이 길어요. 아, 스테이키. 자, 그런데 어쨌든 배고파. 아무튼 아니 그러면 왜 태어날 때 똑같이 안 태어나고 이렇게 목이 짧은 녀석, 목이 긴 녀석이 따로따로 태어났을까? 왜? 유전자 안 되는 거 아니면 아니 같은 부모에서 태어나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한 놈은 크게, 한 놈은 작게 태어났단 말이야. 이변. 환경적인 이변? 돌연변이. 돌연변이. 환경의 영향? 여자 남자처럼 그런. 어떤 다른 점. 자, 잘 들어. 방금 단어가 나왔는데 둘이 좀 다르죠? 네. 변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변이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돌연변이 때문에 돌연 갑자기 너도 뭐 나도 모르게 돌연변이 돌연사처럼 갑자기 그냥 그렇게 되었어가 요가 돌연변이고 유전자의 어떤 차이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유전자가 달라져서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변이 아니라 변이였구나. 변이라고 변이가 나타나서 얘가 좀 긍정적인 변이가 나타난 거죠. 먹을 걸 잘 먹을 수 있는. 자, 일단 변이가 먼저 존재하는 게 1번입니다. 변이가 나타나고 이 변이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얘가 먹고 살기 더 좋죠. 그래서 얘가 죽어요. 그러면 키 큰 놈이 살아남지. 네. 얘가 또 자식을 낳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이제 유전자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럼 키 큰 유전자를 전달하겠지. 네. 그래서 그 다음 자식들은 다 키가 큰 자식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응. 쇼츠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면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나타나는 과정. 그래서 목이 긴 거북이가 나타나게 되면 새롭게 다른 종이 생겨난 거야. 자, 원래는 목이 짧은 거북이만 살았잖아. 근데 변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 세대가 전달되다 보니까 목이 긴 거북이가 생겨난 거지. 이 목이 긴 거북이랑 목이 짧은 거북이는 다 죽은 건 아니야. 저쪽 어딘가에는 목이 짧은 기린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짧은 목이 짧은 깜짝이야. 목이 짧은 거북이를 데리고 와. 안녕, 오랜만이야. 목이 긴 거북이, 너 일로 와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 결혼을 시켜. 그럼 자식이 태어날까 안 태어날까? 태어난다.
얘네 둘은 서로 다른 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식이 태어나긴 태어나.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거 변식 맞아요. 그 다음 자식이 안타깝게도 고자야. 내가 말한 거 아니야? 고자예요. 맞아요. 고자. 맞아요. 즉 생식 능력이 없어요. 왜요? 생식 능력이 없을 때를 고자예요. 그러니까 정자 난자를 못 만들어. 얘가. 그러니까 그 다음 자식을 만들 수가 없겠지. 라이거 같아. 맞아요. 라이거 타이곤 보더라. 라이거가 아빠 호랑이, 엄마 사자로부터 나온 게 라이거거든요. 아빠한테 오래 있었어. 아빠가 사자, 맞네요. 아빠가 사자, 엄마가 호랑이. 그래서 나온 게 라이거. 이거 과학 시간에 배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사자하고 호랑이는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다른 종이지. 하지만 생식이 교환돼. 안 돼요. 네. 됐잖아. 아니, 아, 네. 둘이 자식을 낳았잖아. 네.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네. 번식을 못한다니까. 그러면 그 자식이 번식을 못하면 두 분은 같은 종이 아니군요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게 판단 기준이야. 생물학적으로 종이 얘랑 얘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알고 싶어.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이해돼요? 근데 라이브끼리 만나면은 라이건 아예 생식을 못한다니까. 중성이네. 일종의 종성이라고 보면 돼요. 외부 생식기는 있지만 생식 세포를 못 만들어. 근데 그거 빨리 죽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성이랑 저는 중성? 어.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경우에 중성이라고 그러죠. 명 사람은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사람은 그럴 확률이 없죠. 무슨 병 같은 거 있잖아요. 강아지는 그런 수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인데 원래는 남자 강아지로 태어난 아이인데 걔도 정소를 없애서 정자를 못 만들게 만들었을 때 호르몬도 안 나와. 그럴 때 중성화 수술했다고 표현하는 거야. 중성으로 만들었다는 게 남자인 녀석을 중성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남자의 능력을 없앤 거지. 그 중성화 수술.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의 능력을 없애면 중성화 수술을 한 거예요. 사람도 중성. 가능합니다. 옛날에 내시들. 내시 알아? 내시? 아. 국내에 있던 내시. 네. 트랜스젠더? 아, 내시. 내시. 내시 말고. 아, 내시 몰라? 내시? 아, 내시를 몰라? 그 영화에 막 다른 말로 환관. 이러고. 황관? 맞아, 그러고 있는 사람들. 아, 진짜. 갬블이. 아, 개구리가 왜 검색창에. 환관 내시 쓰다. 이게 뭐예요? 20분째 너무 길다. 안 돼. 갬블이. 아. 뭐야? 너무 자극적인 게 나오죠, 지금? 이상한 거 무서워. 너무 자극적인 게 나오네요. 내시. 어. 너무 자극적인데? 어어어. 너무 자극적인데? 어어어. 그냥 내시라고 쓸게요, 내시. 네. 내시. 너무 슬퍼. 무슨 내시. 자, 읽어봅시다. 아, 키네 맛있다. 맛있겠다. 원이면 10,000원 할인. 미안해.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황관 또는 내시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궁에서 일하는 거세된 남성 정도로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고려시대 때 황관이 궁에서 일하는 거세된 남성이라면 내시는 국왕을 측근해서 시종하는 남성입니다. 다만 고려시대 말기에 황관들이 내시직에 많이 진출하면서 이후에는 의미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황관 제도는 동아시아에서는 중원과 한반도에서만 존재했고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나 로마 때 존재했다고 합니다. 현대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이나 왕조 시대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낯설지만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들을 봤을 때 다양한 궁금증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부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해당 콘텐츠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 수료생 김한빈 님이 투구한 원고를 바탕으로 310이 잡학지식의 재구성에 제작했음을 알립니다.
박사라고 가장 궁금한 내용은 환관이 되는 과정일 겁니다. 환관의 기본 조건은 거세한 남성입니다. 선천적 환자가 아닌 이상 음경이나 고환이 있었는데 없어져야만 합니다. 없어지는 과정과 관련해 자세한 방법을 설명하는 국내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고려시대의 환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보면 고려시대의 환자는 크게 위 4가지 경우에서 선발했다고 합니다. 1, 2, 3번의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4번의 경우는 상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잘랐을까요? 중원 지역에서 후천적으로 환관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고해보면 음경과 고환을 둘 다 자르거나 고환만 잘랐다고 합니다. 아마 한반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따랐을 겁니다. 고환 절제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음경 절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 비뇨기과 선생님에게 자문해보니 음경 절제술은 지금 하기에도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방법이 잔인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나 남 모양으로 휘어진 작은 칼을 이용해 음경과 고환을 동시에 잘라내고 나무 보뜸을 요도에 꽂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 2명의 집도자가 피수술자를 부축해 2-3시간 정도 방 안에서 걷게 한 다음에 다시 눕히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않게 한 뒤 요도에 꽂아둔 나무 못을 뽑습니다. 그러면 분수처럼 방류하는데 이는 수술이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수술 후 100일 정도가 지나면 상처가 안 옵니다. 이후 왕부로 옮겨져 환관의 실무를 1년 정도 습득하고 공성으로 들어가 새로운 직책을 부여받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한반도 지역에서도 비슷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으나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스스로 거세했다는 사료기도 하고 건국 직전에 명나라에서 고려 조정에 강제로 거세해 명나라로 환관을 차출하는 방식을 그만하고 명령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명나라를 상국으로 받든 조선이기에 선천적 환자나 사고로 환자가 된 자를 환관으로 선발했을 것이고 이것이 환관이 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와 같은 방식은 선발일 수 있어서 훈종과 연군, 중종대에 환자를 궁궐 밖에서 부리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고려 전기 때 환관의 수는 10여 명에 불과했으나 조선시대 때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은 다 한 것 같아. 강아지가 수술하면 정대를 때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생식기간도 사라져요? 아니야. 생식기간은 안 잘라요. 아까 왜 긴 꽃 하나, 짧은 꽃 2개 중에 짧은 꽃 2개만 사라지게 하는 거지? 되게 자유로운 거야. 근데 있잖아요. 긴 꽃을 자르면은 후회는 어떻게 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도는 남아있는 거야. 구멍은 남아있어서 글로 이제 나오긴 나오는 거지. 서서 남자의 어떤 특권은 못 누리겠죠? 그지? 앉아서 실을 쌓야겠지?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옛날에는 이제 자연적으로 없어졌거나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데 일부러 막 이렇게 되기도 했었어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봐도 막 일부러 막 자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아요. 중요한 건 갑자기 아무튼 종을 나눌 때 딴 얘기 좀 하고 종을 나눌 때 어떻게 아까 했어요. 다시 거부가 아까 이쪽 마을에 살고 있는 이 목 짧은 거북이들을 데리고 오고요. 안녕 거북이 안녕 데리고 오고 목 긴 거북이 널려놔 해갖고 둘이 결혼시켜요. 자식을 낳았어. 죽인 게 아니라 이 자식을 만약에 이 자식이 생식 능력이 있다. 그럼 아직은 둘이 같은 종인 거야. 근데 둘이 결혼을 시켜봤더니 자식이 안타깝게도 생식 능력이 없네? 그럼 종이 달라진 거야. 이 변이가 거듭 되다가 결국은 종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원숭이하고 사람은 어때요?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며. 하지만 둘이 생식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나요? 없어요. 이거 좋지 않대요. 이미 종이 갈라진 지 너무 오래된 거야. 근데 사자하고 호랑이는 어때요? 둘이 갈라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니까? 그게 라이거야. 근데 걔가 생식 능력이 없어. 그러므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도 인종이 있죠, 인종.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있잖아. 백인하고 흑인이 결혼하면 자식이 나오나요? 네. 나오잖아. 자식은 생리식 능력이 있나요? 네. 있잖아. 그러므로 백인과 흑인은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 같은 종이야. 그냥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너는 백인종이라고 하자, 흑인종이라고 하자, 황인종이라고 하자.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변이가 누적되다 보니까 아예 다른 종으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기존 종은 남아있고 새로운 종이 탄생한 거야. 그러면 원래 한 종이었는데 지금 몇 종 된 거야? 2종 된 거죠? 종수가 증가하는 과정인 겁니다. 와. 이해했나요? 종수가 이런 과정에서 종의 수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거 제가 알기로는 그 목 짧은 애가 다른 섬으로 옮긴 다음에 번식해서 애를 이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는 걸로. 그러니까 목이 짧은 애들이 그 섬에 갔어. 그 섬에서 그 섬의 특성에 맞게끔 변이가 되는 거잖아. 아니, 만약에 그 섬에 배터리 없죠. 그 섬에 그럼 말티즈 같은 애들 있잖아요. 강아지들. 말티즈랑 푸들 같은 애들. 당연히 생식 가능합니다. 왜요? 그렇게 태어난 게 시고르 자부종이잖아요. 네? 시고르 자부종 몰라? 시골 자부종. 시골 잡초. 잡종이 이게 서로 다른 종이에요. 순수한 다른 종이 결혼해서 낳은 걔가 잡종이에요. 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잡종. 근데 이게 그래요? 태어난 장소가 시골이면 시골의 잡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말티고폼이랑 불곰이랑 결혼하면 자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레이인데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레이곰이 될 수 있어요. 생식이라고 있어요? 생식. 당연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 색깔만 다르고. 이거 얘기하듯이 그렇긴 한데 성별이 같은 사람이 결혼하면 뭐한 사람이? 성별이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못 낳아요. 못 낳지. 성별이 같으면 여자. 한 명이 정자를 만들고 한 명이 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둘이 같은 걸 만들 거야. 정자 그럼 난자 만들 거야. 결혼을 해도 둘이서는 자식을 못 낳아요. 셋이서는 다른데요? 셋이 아니라 야 정자, 은행, 낭자, 은행을 이용해서 정자를 가져오거나 난자를 가져와서 이제 자식을 낳을 수는 있죠. 근데 남자 결혼했을 경우에는 아기를 품을 수 있는 이 자궁이 없잖아. 입양하는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은 아니지. 사회적 방법이지. 생물학적 방법을 그러면 얘기하는데 남자의 정자를 가져가서 여자한테 대리모. 그래서 대리모 얘기를 하면 대신 낳아주는 물론 불법입니다. 네. 대리모 불법 아니야? 인가? 대리모 불법이에요? 근데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 호날두인가? 축구 선수가. 호날두? 대리모. 그거 아닌가? 호날두 아들이 죽는 거지. 호날두 아무튼 축구 얘기하면 축구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축구 얘기하면 이렇게 무식하니까 자제해주세요. 갑자기 호날두가 왜 나와? 호날두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언제요? 그 뱃속에 있을 때 죽었어. 뱃속에. 아. 있을 때. 낙티한. 낙태한 건 아니고 호날두가 왜 따라오는 거 같아? 대리모. 그럼 대리 근데 그건 호날두 아니야. 좋아요. 대리모가 일단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부로 말하지 않을게요. 내 생각 알기로는 아닐 것 같아요. 합법인 것 같은데. 자, 좋아요. 쌤이 지금 오늘 알려준 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둘이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자식을 받아. 자식을 보면은 구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푸드라고 누구? 결혼해서 자식이 나오죠? 말티즈. 자식이 나와요. 네. 잡종이잖아. 이 잡종은 생식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푸드라고 말티즈 같은 종입니다. 같은 종이야. 대신 이런 경우는 인종이라 안 부르고 뭐라 한다 우리가? 인종이요? 인종은 사람의 종을 말하잖아. 예, 개들의 종을 견종? 또는 품종 이렇게 말하는 견종, 품종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류해 놓은 거야. 사람을 이해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들을 분류해 놓은 것 뿐이지 생물학적으로는 같은 종이라는 거죠. 관종은 이거.
관종 말고요. 관종 아니고 관종은 관심. 자, 이러한 과정으로 생물들이 다양한 생물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이 목 긴 기린들을 갖다가 또 다른 어떤 섬에다 던져. 거기는 또 만약에 먹을 게 엄청 딱딱한 나무 열매밖에 없어. 자기 이빨로는 안 됩니다. 근데 또 변이를 통해서 이가 부리가 있는 그런 거북이가 태어난 거야. 변이가 있어서. 걔가 살아남겠지. 그런 식으로 그 부리가 있는 것들만 살아남아서 또 부리가 있는 거북이들이 태어나는 거지. 그게 과연 거북이일까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그러다가 새가 되었다. 그러다 새가 되었다고 말하는 거야. 파충류가 조류로 진화했다며.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요? 물고기가 총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다. 어류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조류가 되고 조류가 포유류가 된 거예요. 포유류가 사람이 있는 거죠. 포유류가 사람이야. 포유류가 사람이 포유류에 포함됩니다. 닭이요? 닭은 조류죠. 포유류가 아니라 양서류가 알라요? 양서류 알라쳐? 그러면 포유류는 새끼 나요? 포유류 새끼 낳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새끼를 낳거나 알을 낳는 거에서 새끼를 낳는 건 지난 거 아니에요? 진화론 쪽 관점에서는 진화한 게 맞아요. 새끼 낳는 게 진화한 거야. 근데 거기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좋은 거냐고? 아니면? 새끼 하는 게 뭐가 좋지? 더 빨리 볼 수 있는. 이런 거야. 대 알은 아직 알로 나오면 얘가 부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부화해서 드디어 요만한 개체가 나오는 거지. 근데 알 상태에서 엄청 잡아먹히는 거 알아? 알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새끼를 낳는다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몸속에 그 알을 낳아. 몸속에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킨 다음에 새끼 상태로 낳는 거야. 약간 더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알 상태에서는 운동성이 없으니까 잡아먹기가 훨씬 좋아요. 그럼 운동할 수 있는 새끼가 되면은 도망갈 수도 있을 거 아니야. 훨씬 더 좋은 점이 있긴 있겠죠.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그런 거 아닌데 얇아지지 않은 건데. 완전 오래된 질문을 나한테 하다니. 무슨 말이에요? 닭이 알을 낳죠. 네, 알죠. 근데 알이 또 크면 닭이 되죠. 근데 또 닭이 최초의 생명체는 알이었을까 닭이었을까? 저는 진화된 거 아니에요?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알이 먼저라고 말하고요.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닭이 먼저라고 저는 말합니다. 기독교라서 창조론자로 그쵸.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가치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답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예 먼저가 알이겠죠. 이상하다. 난 천주. 알에서 다시 나오는 거. 근데 닭이 먼저 창조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얘가 알을 낳았다라고 믿는 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창조. 근데 그걸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지구가 처음에는 다 물밖에 없었잖아요. 아닌가? 어쨌든 근데 물고기가 진화를 해서 총 진화하는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네. 물고기가 사람 됐다고? 네.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물고기가 진화론자 딴게 되고 딴 거에서 딴게 되고 딴 거에서 딴게 되고 딴게 맞아요. 진화론적 관점에서 그렇다고. 근데 창조론적 관점에서 잘 들어봐.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따로따로 만들었다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얘기 길어진다. 이건 수업이 산으로 하고 있어. 뭐라고? 진짜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하느님이 먼저예요? 공룡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인지 공룡이 먼저인지? 그것도 같이 근데 그거는 아니,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중요해. 아니 하나님이 먼저인지를 물어봤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가는 거라면 천주교예요. 천주교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를 만든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 먼저죠. 당연히 기독교나 천주교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지. 조금 달라. 원래 종교가 아니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니 반대. 천주교는 아니에요? 맞다. 하나님 맞아. 맞잖아요. 하나님한테 들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웠어?
기독교가 할렐루야고 성경 그리고 기독교가 천주교가 할렐루야. 알렐루야. 할렐루야. 맞네요. 맞아요? 저희 할렐루야예요. 지금 민규가 맞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하나밖에 없는 님이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천주교는 하늘님의 좀 파생어로 하느님이라고 해요. 하느님. 저 예수님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화된 모습이라고 말씀하지. 북한상제는 불교예요. 북한상제는 옥황상제는 그죠? 기독교랑 천주교에서 안 나오니까 불교나 약간 도교 쪽, 불교나 도교 쪽에서 그걸 많이 봤대요. 네, 알라신이랑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알라가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말이에요. 알라라는 왜 이렇게 게. 말이 길어지는 거야? 이제 그만하고. 그럴까요? 우리 생각 무함마드. 궁금한 게 많다는 건 좋은 건데 약간 너무 산으로 가지 않게 좀 돌아옵시다. 미리릭 뿅. 돌아왔네요. 돌아왔죠? 왔어요. 자, 그럼 또 하나 예를 좀 보여줄게요. 예를 또 하나 보여줄게요. 이러다 또 산으로 간다. 제발 봐봐. 어떤 예를 보여주냐면 바로 여우입니다. 여우. 안녕 여우. 귀여워. 원래 여우는 얘와 얘 사이에 그냥 우리 평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물원에 있는 여우 있죠. 일반 여우인데 이 여우를 갖다가 잡아다가 안녕 여우 너 사막으로 가. 사막으로 보내. 동물학과 아니에요? 한때 학대죠. 학대예요. 네, 살아남을 거라는 교둔 믿음을 가지고 사막에 보냈어. 그래서 사막의 환경에 맞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거기서 또 자식들이 태어날 때 사막의 환경에 맞게끔 변이가 된 녀석이 태어났다면 걔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태어난 그 많은 자식들 중에서 사막의 환경에 더 알맞게 태어난 변이는 이런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라고. 몸집이 좀 작아야 돼. 몸집이 좀 작아야 좀 더위를 덜 타요. 그리고 귀가 엄청 커요. 왜냐면 귀를 통해서 열을 방출하고 귀가 엄청 커서 열을 잘 방출할 수 있는 구조가 훨씬 살아남기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우들만 살아남다 보니까 사막에 사는 여우의 모습 전체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 거예요. 아까 거북이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해됩니까? 네. 또 온대 여우, 평균 여우를 잡아다가 이번에는 북극에 북극에 던집니다. 던지면 살아남을 거라는 그런 믿음. 자, 북극에서 자식들이 또 태어날 텐데 이 북극이라는 추운 환경에 걸맞게 변이가 일어난 녀석만 살아남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저런 모습이다. 이렇게 자식을 낳기 전에 죽은 거. 그러면 동물학대죠. 네. 그럼 동물학대죠. 죽을 거 알면서 보냈으니까. 살아남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낸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살아남는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살아남는다면 자식을 낳았을 때 걔가 낳은 자식들 중에서 북극 환경에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는 살아남기 유리한 녀석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죽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가 또 자식을 낳고 나오면은 저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막에 여우 말고 여우를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어요? 낙타. 낙타? 너무 끔찍하다. 낙타가 여우 잡아다 이렇게 뜨고 피가 흘리고 있는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낙타는 채식 아니야? 네. 야, 낙타가 여우로 그래서 여우 다니는 쟤를 먹는 동물이 있어요? 악어. 뭐가 있어? 사막에 왜 독수리. 육식 독수리들이네요. 육식이에요? 독수리만 네, 없었으면 독수리라고 맞아. 잘 얘기했다. 독수리. 그 조류만 없었으면 저 이게 두부매우 흰색 물리할 때랑 사람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우리 생각보다 잘했다. 네. 궁금한 게 많아. 물리할 때는 재미가 없잖아요. 물리가? 네. 네, 물리 제일 재미없어요. 물리 제일 없는데 생명은 좀 낫다. 재미없어요. 이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생명 열심히 합시다. 근데 이것도 한 반년 하다 보면 재미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 현재를 즐기세요. 선생님 왜? 선생님 옆머리 웃긴다. 정말 웃겨? 왜? 정말 어떤데? 이거 진짜 참다. 미용실 아파야겠다. 미친아. 선생님 저는 기타 하나 가져와야겠어요. 뭐 떴어? 머리가? 어떤데? 옆머리가 없잖아. 없다고? 다 밀었으니까 없지. 그래서
지금 방송인데 이러고 방송 모니터 보시려고 했잖아. 자, 오늘 아주 특이하네요. 다른 종이 된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북극여우는 얘에 비해서 몸집이 엄청 큽니다. 몸집이 크면은 이게 체내에 피하 지방을 비롯해서 어떤 지방 성분을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밖으로 열 방출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몸속에 열을 가득 담아둘 수 있고 추위에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극여우뿐만 아니라 북극곰 같은 경우도 몸집이 엄청 크잖아. 몸집이 클수록 추위에 잘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쌤처럼 몸집이 좀 작은 사람은 북극에 갔다 오면 금방 죽을 수도 있겠네. 한견이 아니에요. 사막여우처럼 몸집이 작으시니까. 사막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네.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좀 커야지 열을. 사와나 구멍이 있는데 사막여우가 귀가 크잖아요. 그럼 모래가 하는데 귀에 모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털이 있죠. 그죠. 이 안에 털이 있어서 접을 수 튕겨내죠. 있잖아요. 귀 접을 수 있지 않아요? 귀 접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귀를 막 움직일 수 있잖아. 저도 그럼 움직이시죠. 야 강아지 귀 접고 열고 그러잖아. 그러네. 또 한 가지 특징. 방금 말한 귀였대, 귀. 귀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잠깐. 엄청 작죠? 예. 그런데 추운 곳에 가면 어디가 제일 먼저 시려운 줄 알아요? 이? 코. 이가 시렵다고.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지 않은 전제에서 코끝, 또 손끝, 발끝, 귀끝.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귀는 감각이 없어서 귀도 엄청 시려워. 감각이 없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미 많이 한 번에 많이 치워서 그냥 감각이 감각이 금방 사라진다는 거. 너무 쉬우니까. 네. 군대 갔다 왔나?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끝부분. 그죠? 끝부분이 열을 잘 뺏겨. 왜냐면 피가 돌기 좀 어려운 곳이야. 맨 끝에 있으니까 피가 돌기가 좀 어려운 곳. 피가 돌면서 온도를 36.5도로 맞춰주는 거거든? 근데 피가 돌기 어려운 끝부분은 피가 가기가 힘드니까 금방 열을 뺏겨서 추워지는 거야. 선생님 근데 눈은 감각이 있어요? 눈? 네. 당연히 있지. 근데 왜 안 추워요? 눈도 시려워요, 원래. 맞아요. 근데 눈꺼풀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으니까 좀 방어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요즘에는 코끝이 안 차갑지 않아요? 요즘에? 네, 마스크 쓰잖아요. 아직 마스크.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쓰는 안경에 예를 들어 열 방출을 제일 뭐라 해야 되지? 그 손끝이 열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열 전달. 목도 차가워. 목도 춥죠, 그죠? 목은 왜 그러냐면 목은 좀 다른데 목은 혈관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혈관. 혈액이 엄청 많이 지나가서 여기가 썰렁하면은 목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갑니다. 목에서. 그래서 우리 목도리를 하는 이유가 추울 때 목도리를 하면은 열 방출이 잘 안 되니까 체온을 잘 보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에서 열이 엄청 많이 나가요. 이마도 이게 어디 감성에는 그렇게 이마? 싫더라. 맞아요. 이마는 이제 머리 쪽이니까 머리에도 혈관이 엄청 많아요. 머리도 혈관 그래서 많아서 열이 많이 옛날 나요. 영화들 보면 목 치는 거구나. 목을 치다고. 그래서 목을 치면 혈관이 잘라지니까 금방 죽어요. 수많은 혈관이 잘라지니까 금방 죽습니다. 이게 제일 빨리 죽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을 잘랐는데 어떤 되게 유명한 수학자인데 목 잘린 사람 누구죠? 그건 개무. 수학자 중에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목 잘린 사람 네. 왜요? 뭔지 알 것 같은데. 루이 왕족이야. 왕족이고 귀족. 이름은 잘 모르겠네. 단역질. 왜 짜증 내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목이 잘렸는데 눈을 30 몇 번 정도 깜빡이다가 죽었대요. 맞아 들었어. 인체의 신. 그게 오징어 비슷한 거 아니에요? 신경은 살아있는 거. 맞아요. 죽었는데 간장불이로 착. 그런 것도 있어요. 신경이 되게 여러 군데 퍼져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특이하게 신경이 이렇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지제들한테 그게 궁금하니까 자기가 그 목이 잘리는데 눈을 깜빡거릴 때가 그거를 세보라고 했대요. 아 진짜? 네. 그거 맞아 나 그거 들었어. 오 쇼츠에서 봤어. 눈치에서 없어요. 그렇구나.
진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 30분이 아니라 30초 아니야? 아무튼 자꾸 다른 곳으로 가지만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무슨 상이라 하지? 그 자기 몸 희생해가지고 알려주는 게? 희생은 나. 그 무슨 상 있는데? 노벨상 말고 다른 거 있는데? 자유의 요새. 아니 수 없잖아. 아, 모두 수업을 합시다. 싫어. 자, 지금 우리가 생물 다양성 가기 전에 지금 3번까지 하는 중인데 하나 조금만 좀 더 하고 3번까지 마칠게요. 봐봐. 수업을 30분 넘었어. 나 이스 축구도 쓸 때. 이거 뭐냐면 소라죠, 소라. 소라 중에 뿔이 되게 발달된 소라가 있고 소라 중에 뿔이 별로 없는 뾰족하지 않은 소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동 종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라 종류 중에 약간 뿔이 없는 소라, 뿔이 있는 소라 여러 가지 소라 중에서 그렇게 이제 소라가 뿔이 발달하는 이유, 뿔이 발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바로 물살이 엄청 빠른 곳에서 살아야 되는 소라가 있어. 그게 만약에 뾰족한 곳이 없다면 막 쓸려다닐 거 아니야. 근데 뾰족한 게 있으면은 어디 팍팍 박혀가지고 또는 서로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안 쓸려갈 수 있죠. 그래서 물살이 센 곳에서 뿔이 발달하고 물살이 약한 곳에서는 굳이 뿔이 발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뿔이 별로 없는 소라로 이제 적응하고 변해간다. 변이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잣나무가 있어. 잣나무. 눈잣나무. 네? 잣나무. 나무 중에 잣이 나온 나무가 있어. 열매, 잣열매. 잣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바람이 센 산 위에 있는 잣나무는 누워서 자란다고 합니다. 누워있어. 이렇게 해서 나무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바람이 너무 세게 부니까 꼿꼿 서 있다가는 부러집니다. 부러지는 것보다 이렇게 누워있어서 바람의 결을 타고 있는 게 살아남기 유리하기 때문에 누워있는 상태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약한 곳에서는 위로 곧게 자라게 됩니다. 이것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맞춰서 자기 몸을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예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자, 호랑나비도 있는데 호랑나비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여줄까? 그럼 호랑나비가 되게 아름다운 무늬를 갖고 있잖아요. 그쵸? 징그러워. 난 나. 호랑무늬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 깜깜하지가 더 좋아요. 땅강아지가 더 징그럽잖아. 땅강아지가 없고. 땅강아지 안 징그러워? 그거 진짜 싫어요. 땅강아지 되게 그런데. 땅강아지가 뭐야? 소리나 오늘 모르는 뚜라미 아니에요. 끄람이랑 좀 달라. 사람이 왜 이렇게 들어본 거 같은데 깜깜하지. 깜깜하지가 더 귀여운데. 근데 그 생기가 뭐 그렇게 무섭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생쥐가 무섭진 않은데 근데 너무 병균이 너무 많아. 더럽지. 병균이 없고 뭐 깨끗하면 피부만 하죠. 그게 햄스터 아니에요. 그게 햄스터긴 하지. 조금은 다르지. 이거는 그냥 찾아봐야겠다. 그 책방이 좋아하는 햄스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식을 막 먹는데. 그건 가끔도 그렇지 않아요. 아 그건 진짜 밥안주 병균. 근데 사람도 인용을 하니까 동료를 무슨 소리 인형을 해? 뭐 왜? 아니 인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있어? 야 그건 살인이야. 네, 근데 있으면 큰일 나. 자신을 되게 예전에 예쁜 거다.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게 이건 웹툰이야. 크기 차이가 없네. 네, 좀 진짜 있었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되게 잔인한. 그건 조금 뭔가 만화 드라마? 홍콩에서 나왔어요. 폭풍에 나왔어.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네. 또 뭐야? 인용을 하는지 그걸 선생님 먼저 열심히 듣고 계신데 아, 집에서 자, 인류문제 하고 있어. 근데 나비 중에 제일 비싼 나비 없죠. 이게 호랑나비는 알죠? 네. 호랑나비가 근데 태어났을 때 몸집이 엄청 크고 화려한 건 여름형인데 몸집이 좀 작고 좀 희미한 게 있거든요. 나비들도 날개 없으면 자기 진짜 징그럽지 않아요? 날개 없으면 징그럽지. 아 그냥 근데 나비보다 나방이 나은 것 같아. 나왔다고? 선생님 근데 아니면 번데기는 뭐예요? 번데기 그 먹는 번데기. 누에 걸래? 누에볼드 맞아. 나방일걸? 아씨. 나비, 나비는 아닐 거야. 나방일 거야.
난 나방을 먹고 있었던 거야? 나 번데기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도 안 그럼 나 처음에 나방 조림한 거예요. 나방 나방 조림이에요. 조림은 아니고 나방 국이에요. 국은 아니고 그냥 나방 번데기를 번데기는 그냥 딱딱한 고체 물질인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방이 되는 건데 나방 되기 전에 이걸 잡아가지고 얘를 죽이는 거지. 열을 끓여 먹으면 탕으로 그냥 열로 가열하면 돼요. 한번 가열해서 죽이는 거지. 그걸 먹는 거야. 그걸 번데기라고 해. 해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근데 그거 맛있어. 그러게. 근데 단백질을 많이 제공해서 먹는다고 해요. 그럴 바에 고기를 먹는 게 나아요. 근데 고기에 또 고기 먹는 게 낫지. 비싸고 그럼 참치. 참치는 기름 참치가 참치가 캔 통조림. 그 기름이 너무 많아. 짜. 기름을 버리고 먹어도 되잖아요. 아니 과학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주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단 말이야. 나 나 2kg 뭐 뺐어. 정확한 얘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는 여름형 같아요. 여름형 호랑나비인데 여름형이라는 건 처음에 번데기를 언제 번데기를 지나냐면 봄에 번데기를 지나고 여름이 돼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시커는 안 보지.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봤을 때 이건 뭐냐면 그래서 약간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에 번데기를 지난 녀석이기 때문에 되게 크고 화려하게 태어난다는 건데 건데 만약에 좀 작은 거 이거 어떻게 약간 작은 호랑나비 같은 거 호랑나비인가? 작은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봄형이라 해서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거든? 봄에 태어나려면 언제가 번데기여야겠어? 겨울에가 번데기여야 할 거 아니야? 되게 추운 겨울에 번데기를 지났으니까 온도가 좀 낮겠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번데기를 지났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도 되게 조그맣고 화려하지 않게끔 태어난다는 거야. 또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모양이 좀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가 이게 나와 있죠?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는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에 비해 몸의 크기가 작고 색깔도 연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겁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나요. 10분 너무 길고요. 근데 5분? 쉬는 시간은 좋아, 안 잠깐 가요. 5분만 쉽시다. 됐다. 선생님 근데 그 사막여우가 색깔을 진화할 때 초록색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초록장처럼. 그럴 수 있겠네. 그래 뭐 주변에 많은 색을 변했겠지. 공차가 당연히 뭐죠? 내가 말했지만 너가 너무 좋아했다. 아 투톤 경기 보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어. 배터리가 없어? 선생님. 15%밖에 없어. 선생님. 어.